자, 이제는 시장 개장을 대비하는 정보 분석 코너입니다. 정보 분석가 한 분 더 오셨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뷰를 봐야 되는데 유창희 대표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네, 뭐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어디가 딱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 이틀 동안 흐름을 보신다라면 NFT하고 메타버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처럼 뭐 코로나 수혜주다, 뭐 피해주다 이렇게 구분돼서 누구는 하락하고 누구는 상승한 게 아니라 시장이 다 올라왔는데 뭐 첫날은 뭐 화요일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야 낙폭과대 인식이 있으면서 올라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경계 심리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를 아직 혼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투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실말로 진짜 헛갈립니다. 네. 그렇죠. 네, 우왕좌왕하게 되고 네, 헛갈리고. 왜냐면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게 심하지 않다, 뭐 심하다 이런 것 자체도 결론이 안 나오니까 왜냐면 이거 빨리 나와야 다음 주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투자자들의 약간 혼란스러움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게 결국 IT 업종이 수혜를 입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되었든 뭐 이게 우리가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혹은 뭐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 메타버스나 NFT든 이런 것을 주도하게 하려면 새로운 IT 기기라든지 좀 더 진화된 IT 제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관심도가 한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었고, 또 하나가 공급망 충격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급망 충격이 장기화된다라면 결국엔 각 기업별로 부품 재고를 계속해서 쌓아 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한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강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흐름 보면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IT라도 혹은 제조업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이끌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성장주, 미래 성장주에서 약간 경기 민감주, 시크릿과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외국인들 혹은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종목을 언급하기보다는 업종을 본다라면 올해 남은 한 달이나 혹은 내년을 바라본다라면 자동차, 조선, 뭐 IT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 있죠. 미리미리 좀 준비는 잘 해놓고 항상 그 사후약 방문이나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재고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발주가 나왔을 때 다른 해외 업체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버텨냈던 제조업에. 자, 그래서 기업은 그래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주도주 찾기라는 개념이지만 섹터는 저렇게 자동차, IT, 뭐 조선까지 보셨고 종목은 뭐 관심 종목 먼저 가나요? 이따 갈까요?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개장하고 가겠습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 정유미 차장 이미 다 오픈했기 때문에. 네. 자, 개장 호가되는 거, 동시효과 접수상 분위기 어제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뭐 놀라운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12월에 대형 우량주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의외로 강할 수 있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이면에는 아까 우리 일발 장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의 수급, 기관들의 매수 차익 거래 이런 것들 나오고 배당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 뭐 동시 만기일에 좀 흔들림이 좀 있더라도 뭐 저는 뭐 12월의 지수는 생각보다는 강할 것이다. 계속해서 좀 강세론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것들이 한국장의 개장 시점에는 조금 이제 복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은 뭐 시총 한 100위권 내에서 한 80% 정도는 상승을 해서 좀 출발을 할 걸로 이렇게 좀 봐지고요. 금융주들이 다 좋네요. 뭐 KB 금융 비롯해서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또 이런 우리금융지주 같이 이제 그 대형 금융지주사들 모두 좀 강보합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호가가 채권 수익률 우리 장단기 금리 뭐 얘기하지만 그쪽이 이제 방향을 못 잡다가 JP모건이라는 뭐 해외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해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평가를 내리고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들이 보이니까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정상화되는 속도를 계속 부스팅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와 연관된 금융주들 그렇죠. 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미국에서도 강했었던 금융주들, 우리도 이제 금융주들 좀 강세 좀 나오고, 뭐 아무래도 이제 채권 수익률 곡선 따라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고, 또 배당 또 매력들이 있으니까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오프닝 뭐 관련해서 이제 항공 뭐 이런 쪽이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대한항공도 좀 한 3.6%, HMM하고 대한항공 보시면은 유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비싼 운임을 다 만들어 놓고 최근에 더 올렸더라고요, 운임을. 뭐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6,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동남아 노선이. 그러면 이제 100km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좀 비싼 값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MM, 대한항공 뭐 이런 거는 유가가 좀 물론 이제 어제 종가의 유가로 이 기름을 땡겨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0.4%, 12포인트 정도의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는 어제 이틀 상간에 좀 선제적으로 먼저 조금 그렇죠. 딛고 일어선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은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뭐 미국 주가지 선물 또 이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조정받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드리자면 오늘 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리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반도체는 오늘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봐두셨다가 뭐 다음 주 정도에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추가로 봐주시죠. 네, 뭐 코스닥 시장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본다라면 업종별로 봤을 때 그냥 차량 경량, 자동차 관련된 약간 부품주들, 뭐 자율주행이든 차량 경량화든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 좀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약간 일부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5G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고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어제보다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엔터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쇼박스라든지 뉴라든지 뭐 제이 콘텐츠리, 그리고 SM, YG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큰 조정이 나왔던 게임주들도 일단은 장 초반은 좀 혼조세 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 관련된 섹터도 일단은 어저께 상승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어저께 못 올라온 상황이었고,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점 매수, 주도주 계속 상승세, 그리고 좀 소외받았던 섹터가 조금 저점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자막으로 싹 흘러갔는데, 네, 좋은 뉴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개장 후에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FTC 뭐 요 내용입니다. 요건 잠시 후 개장 후에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분위기 봤으니까 그렇고, 오늘 관심 기업으로 유창희 대표가 준비한 기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기업을 저 보고 BH를 선정을 좀 했는데, BH. 네,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기판이라든지 관련된 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 북미 같은 경우 보면 계속해서 소비는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체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하이엔드 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기판 사업을 접죠. 그런 것들이 BH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을 20%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약간 코로나 시기니까 공격적으로 제품을 출하해서 가격 싸움을 하느니 정상 가격을 받겠다라는 건데, 내년에는 출하량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런 BH 관련해서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또 내년 신제품에 대해서의 공급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좀 좋게 나갈 수가 있고, 또 요즘 공급망 쇼크라고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그전보다 좀 좋은 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6,000원 설정해 놨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우리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25,500원 정도 이번에 고점 돌파 시작점이었던 25,500원을 지켜진 점으로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의 BH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장 전후를 함께 해주셨고요. 일주일 동안 거의 또 뭐 매일 고생하신 우리 정경민 차장,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입니다. 고생하셨고, 네.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